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좋은 편이었죠? S&P와 다우는 장중 한때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6.5% 상승하면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였던 8.4%보다는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내려야 하는데 왜 올랐냐? 바로 이 정도가 딱 좋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성장하면서 너무 빠르지도 않아서 페드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채권 수익률도 오늘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유가는 경제 회복 기대감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만 달러를 두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대격돌 중입니다. 하루에도 4만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밀렸다가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닥을 찍었던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점이었을 때 해시레이트도 바닥을 찍었었는데요. 그게 최근 바닥 대비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채굴이 금지된 이후에 채굴업자들이 해외로 채굴장을 옮겨서 하나둘씩 가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해시레이트는 더 오를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우선 최근 미중 갈등 리스크로 강한 조정을 받았던 중국 주식들이 어제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물론 너무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제 중국이 조건만 허락한다면 미국에서의 IPO를 허용하겠다는 약간은 완화된 어조의 발표를 하면서 중국 주식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 밀레니얼 세대 개미들의 주식 투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빈후드가 드디어 IPO를 했습니다. 네, 로빈후드는 이번 IPO로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오늘 38달러로 오픈을 해서 장중 한때 40달러를 넘겼다가 결국 8% 정도 하락해서 34달러 82센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줌 비디오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는 그동안 줌 비디오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키뱅크가 낙관적으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팬데믹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는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도 줌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한 것도 이 키뱅크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던 줌의 가격이 5월에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 강한 반등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상승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뱅크가 이제 등을 떠밀어 준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엄청난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서 마무리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AMD가 결국 1년간 머물던 박스권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주가가 무려 1년 동안이나 쉬었지만 기업 가치가 뒤에서 계속 따라오니까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밀려서 올라가 버리고 만 겁니다. 밑에서부터 기업 가치가 계속 압력을 주니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분수처럼 뿜어져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퀄컴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했습니다. 퀄컴의 CEO는 현재 반도체 시장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덕분에 반도체 ETF도 오늘 굉장히 강세였죠. 엔비디아도 AMD처럼 8개월간 머물던 박스권을 한번 뚫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다만 현재 엔비디아는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조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은 이 AMD나 퀄컴처럼 최근 호실적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 덕분에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아서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포드뿐만 아니라 GM을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 보고서 제일 첫 줄에 적혀 있는데요. 그동안 내연기관, 전기차 상관없이 모든 차량 회사를 괴롭히던 반도체 쇼티지가 드디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가이던스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덕분에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의 인프라 지원책의 첫 단계인 5,500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온 것도 오늘 전기차 섹터에는 좋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근데 일단 이 5,500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최대 3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7,500달러의 전기차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절차 투표는 통과가 되었고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니콜라의 아주 쇼킹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니콜라의 설립자이자 전 CEO인 트레버 밀튼이 연방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기소 내용은 안 봐도 알죠? 이 트레버 밀튼이 워낙 이제 과대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과대 포장이 아니라 사기라고 기소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사기라고 판정이 된다면 징역형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트레버 밀튼이 니콜라로 벌어들인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은 모두 몰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니콜라의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는 혼조세였는데요. 우선 페이스북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게 이제 컸죠. 다만 저는 현재 페이스북의 중장기적인 실적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너무 오른 주가에 비해 실적과 가이던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조정을 거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EPS는 시장 기대치인 12달러 3센트를 20% 정도 상회한 15달러 12센트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EPS 모두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존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무려 4.7%나 상승을 해서 677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5% 넘게 상승해서 684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과 나스닥의 하락이 겹치면서 조금 흘러내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내리는 거는 그 관성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포드가 반도체 쇼티지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한 것도 이유의 하나겠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지원책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겠고,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실적 발표 이후에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나자 결국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고 보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 가치 때문입니다. 테슬라 역시 주가가 오래 쉬는 동안 기업 가치가 뒤에서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압력을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게리 블랙의 트윗에 따르면 테슬라의 2021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EPS 예상치가 실적 발표 전인 월요일만 하더라도
4달러 40센트였는데 현재는 무려 5달러 16센트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7%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에 평균적인 EPS 예상치도 월요일 6달러 40센트에서 현재 7달러 8센트로 11% 상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테슬라는 기업 가치가 주가를 역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산책하는 개와 주인처럼 잠시 앞서갔던 주가가 쉬는 동안 주인인 기업 가치가 강아지를 앞질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줄로 연결된 강아지는 주인을 다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합니다. 뭐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AI 데이가 8월 19일에 있을 거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배터리 데이가 있었다면 올해는 AI 데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FSD와 테슬라의 새로운 슈퍼컴퓨터인 도조 컴퓨터 관련된 내용이 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AI 데이의 주목적은 채용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상대로 한 이벤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배터리 데이 때도 그랬지만 테슬라의 이벤트는 테슬라가 거둔 기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특히 투자자들 상대로 당장 주가를 올릴 만한 호재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가에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실망감만 안겨줬죠. 하지만 그 결실인 4680 배터리가 드디어 올해 말 정도부터는 양산이 시작되면서 다른 회사와의 압도적인 격차를 더 벌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 데이에서도 테슬라는 당장 주가를 올릴 만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타사와의 엄청난 AI 기술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서 초격차로 만들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이벤트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분위기가 좋아서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그렇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이제 내일 하루만 잘 마무리를 하면은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죠. 최근 금요일에 계속 안 좋았던 패턴이 좀 있었는데 내일은 조금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